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악과 하악인데, 자, 상악은 어디가 흡수된다? 바깥쪽 뼈가 얇아지고, 하악은 어디다? 설측에 있는 뼈가 얇아진다. 안쪽 뼈가 얇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악궁의 변화를 봤을 때는 얘는 악궁이 축소돼요. 크기가 계속 작아지는 느낌이 있고요. 자, 이 하악 같은 경우는 안쪽이 자꾸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악은 안으로 쪼그라들고 하악은 어떻게 돼? 안으로 바깥으로 부채처럼 펼쳐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윗턱이 좁아지고 아래턱은 넓어지면서 정상교합이었던 사람들도 치아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 약간 아래턱이 나오고 윗입술이 들어가니까 주걱턱처럼 반대 같은 양상을 띠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치약 환자분들은 옆모습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 틀니를 오래 하신 분들 관찰을 해보시면 약간 이런 경향이 보인다라는 것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요거 무조건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 상악은 소심해서 안으로 쪼그라들고 하악은 대범해서 밖으로 퍼진다. 이렇게 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악은 안쪽, 하악은 밖으로. 자, 그래서 한번 병원에서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부분도 이 전체 파트에서 이렇게 다 나와서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데가 없어요, 지금. 자, 안모의 심미적 변화입니다. 어떻게 얼굴이 변화하는가. 그래서 얼굴에 자, 치아와 치조골은 우리가 구륜근, 입술에 움직이는 근육과 볼을 지키는 근육, 교근, 뭐 여러 가지 지지하는 텐트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지지 구조가 무너지면 연조직도 붕괴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치아가 굉장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틀을 잡아준다. 자, 근데 첫 번째로 이 치아가 사라지게 되면 뭐냐면 수직 고경이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수직 고경. 교수님, 수직 고경이요? 자, 얘는 어디냐면요. 우리 코끝, 그리고 턱끝. 자, 코끝과 턱끝 사이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뒤에도 이제 부철할 때, 국소위치나 총위치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외우고 계세요. 어디다? 코끝부터 턱끝까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치아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 턱이면 더 다물어지면서 얼굴의 하관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죽이 얼굴이 돼요. 합죽이가 됩시다. 입술이 약간 말려서 들어가는 합죽이 얼굴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런 식으로 위에 앞니가 들어가고 턱이 나오는 제 클래스 3 같은 주걱턱 모양이 나타나고, 자, 두 번째는 비순구가 심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자주름. 지금도 팔자주름 이렇게 눌러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가 우리가 비순구라는데, 여기 우리 사모님의 여기. 자, 이 팔자주름이 입술을 받쳐주는 치조골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순축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팔자주름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각 하수 입꼬리가 어떻게 된다? 처진다. 여기. 자, 여기 구각 하수 입꼬리가 처지면서 침이 고여서 짓무름이 발생하기 쉽고 우울하거나 고집스러운 인상을 주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게 아닌데 얼굴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형적인 노인성 안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아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입술이 함몰돼서 구륜근이 지지가 사라져서 입술이 안으로 말려서 입술이 더 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 노인성 안모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연세 과정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치아 상실은 빈 공간으로 어떻다? 쓰러지기가 쉽다. 병적 이동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낸다? 없으면 뼈가 녹아내려서 치조골이 흡수돼서 더 이상 나는
내가 존재할 공간은 없다. 그러면서 녹아내리고 결국은 뭐다? 얼굴의 형태마저 무너진다. 안모 변화, 노인성 변화가 난다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 보철학은 단순히 치아를 이빨을 치아가 빠진 곳을 기계적으로 넣는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다? 구강의 붕괴와 도미노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남아있는 조직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예방적인 생태학적 의학이다. 그래서 보철학의 치과의 꽃이라고 하시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오늘 여기서 자, 발치후 방치시 상악치조골은 어느 방향으로 흡수될까요? 자, 안쪽 순축과 협축으로 흡수된다라는 거 잘 외우셔야 돼요. 오늘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던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밑에 다음 장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고정성 보철물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다룰 시간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그리고 우리가 치과 위생사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보고 깎는 걸 보고 본뜨게 될 뭐다? 크라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오토바이를 타거나 공사장에 갈 때 뭐 써야 될까요? 의무적으로 헬멧을 꼭 써야 되잖아요. 그쵸? 외부 충격으로부터 뭐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 소중한 나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자, 크라운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맞춤형 헬멧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치아에 헬멧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고정성 보철물 정의와 원리 보면은 손상된 치아와 치관의 머리를 뭘로 한다? 인공재료로 완전히 덮어서 씌우는 보철물을 뭐라고 한다? 고정성 보철물이라고 합니다.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외우실 때는 지금 한글도 같이 꼭 외우셔야 돼요. 크라운이라고 했지만 뭐라고 한다? 제가 지금 고정성 보철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고정성 보철물이라고 꼭 잘 알고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는 한글이 먼저 나오고 뒤에 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 영어 사라지고 한글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한글로 되는 거 꼭 잘 외워주셔야 돼요. 저도 참 이거 수업하면서 정말 임상과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치아를 위한 맞춤형 안전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치아 모양을 씹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누가 한다? 고정성 보철물입니다. 말 그대로 고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료별 특징 하기 전에 여기 밑에 조금 제가 더 작성을 하면, 자, 그러면 이런 치아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치아들한테 이 크라운을 하는 게 좋을까?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대표적인 친구. 자,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를 대표적인 우리 크라운 보철물의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 그대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치수가 제거가 되고, 자, 얘가 제거가 돼서 안녕, 나 이제 떠나갈게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 이 혈액으로 받는 뭐가 사라진다? 수분과 영양 공급이 사라지면서 마치 생나무가 뭐가 돼요? 마른 장작처럼 쫙쫙 갈라집니다. 자, 그리고 치아 내부의 감각신경이 사라져서 얼마나 세게 씹는지 고유 수용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막 내가 오징어 씹어 먹어도 하나도 안 아프네? 이렇게 느끼는 거면 정말 이제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경치를 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뭐를 뚫어요? 여기 구멍을 엄청나게 큰 구멍을 뚫어서 근간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텅 빈 껍질만 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깍두기 씹어 먹고 고기 막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로로 쭉쭉쭉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붕괴되기 전에 치아 머리 전체에 1.5에서 2mm 정도 다듬어서 인공재료를 덮어 씌움으로써 뭐를 낸다? 힘 씹는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이 고정성 보철물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왜 그렇냐? 환자분들한테 이해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왜 해야 되는지, 왜 보철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저보다 뭐 더 잘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다들 설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철 치료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쭉 내려가셔서 그러면 임상에 4가지의 사대천왕이 있어요. 뭐 F4, 갑자기 꽃보다 남자 얘기하면 또 저만 또 늙은 사람 될 것 같아서. 자, 치아를 다듬었으면 이제 어떤 헬멧을 씌울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재료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 4가지 재료 사이에서 환자한테 맞춤형으로 줄타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3개 정도의 재료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조금 더 발전에 따라서 4개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부 금속관입니다. 자, 우리 골드 크라운이라고 하고 풀 메탈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여기 적어볼게요. 골드도 메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근데 우리 뭘로 외워야 된다? 크라운이라고 안 하고 풀메탈 크라운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전부 금속관이라고 외우셔야 된다라는 슬픈 현실. 자, 기능의 왕입니다. 얘는 변치 않는 기능의 제왕이에요. 자, 이 골드 크라운은 진짜 1등인데요. 사실은 뭐냐면 100년 넘게 검증된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그래서 금 함량에 따라서 물성도 달라지고 우수한 변연 적합도 그리고 생체 친화성 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러지 있다라고 들은 사람이 한 번도 아직까지 없거든요. 있을 수도 있죠. 정말 근데 제가 임상에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금으로 해서 그리고 금귀걸이나 금목걸이 했다고 해서 알러지 생기셨다는 분들은 아직은 보지는 못했어요. 자, 이 금은 연성과 전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물면 이거 금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깨물어 보는 거 하잖아요. 자, 그런 거 하는데 자, 핵심 강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적의 적합도. 자, 금은 연성과 전성이 있어서 얇게 퍼지고 모양 맞추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보철물 사이에 틈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2차 충치 예방에 조금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보철물 하면 열심히 닦아야 되고 보철물 했다고 안 닦으시면 안 되고. 자, 2번째는 자연 치아와 마모 속도가 비슷해서 대합치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간혹 원장님들 이런 경우 있어요. 위에는 지르코니아를 하면 밑에는 금속으로 하시는 원장님들. 왜냐면 위아래 다 지르코니아라든지 도자기로 하게 되면은 그 턱관절이라든지 근육에 이렇게 마모가 안 돼서 불편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원장님들 이렇게 다 반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합치를 보호를 해줍니다. 왜냐면 금은 조금 달아나가거든요. 쓰면서 마모 속도가 비슷해서 대합 맞물리는 치아를 불편하게 하진 않는다. 그리고 3번째 최고의 장점이죠. 치아의 삭제, 최소 삭제. 그래서 얇아도 찢어지지 않아서 근데 어느 정도 두께는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다른 보철물에 비해서 최소한 얇게 깎아도 된다라는 최고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얘는 장점이고 단점. 자, 요거 지금 골드 크라운인데 보이시죠? 노랗게. 최대의 단점보다 신미성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거 앞니로 하는 사람들은 쇼미더머니 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옛날에 제가 봤던 일요일에 나오는 디즈니 만화동산에 나오는, 또 디즈니 만화동산 하니까 저만 또 옛날 사람이. 자, 디즈니 만화동산에 나오는 해부쿠 선장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해적들이나 하는 거지. 누가 21세기에 이 금리를 앞에다 하시는 분이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말려야죠. 그쵸? 자,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정말.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열전도율입니다. 열전도율. 자,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차갑고 뜨거운 것에 금방 반응을 합니다. 뜨거워지면 같이 금방 뜨거워지고, 차가우면 같이 금방 차가워지고. 자, 이렇게 해서 뜨겁고 찬 감각이 신경에 빨리빨리 전달이 되는 단점이 있는데, 자, 특히 어느 치아에 많이 그런다? 신경치료 하지 않는 생활치. 그냥 이가 조금 많이 깨져나가서 마취하고 이렇게 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치아. 아니면 신경이 큰 젊은 환자들.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신경이 큰 젊은 환자들은 신증상 호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환자분께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치아도 그거에 맞춰서 또 발빠르게, 와, 너 이 보철했구나. 그럼 내가 또 이거에 맞춰서 발 맞춰서 적응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치아들도 막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친구는 도제 소부 금속관이에요. 그리고 얘를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도제 금속관. 자, 요렇게 적어주세요. 도제 금속관. 자, 말 그대로 도제도 있고 금속도 있는 PFM이라는 크라운이 나옵니다. 얘는 가성비에 최적화되어 있죠. 자, 사실은 그리고 위에 말한 메탈 크라운이 아니고 골드로 해서 금으로 씌우게 되면 요즘은 너무 비용이 비싸고 환자분들도 부담스러워해서 요즘 잘하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도제금속관. 그래서 PFM 크라운인데 이제 얘는 가성비예요. 가성비. 자, 속은 뭐다? 이렇게 금속으로 돼 있고 겉은 도자기 포셀라인이라고 해서 포세린으로 덮어서 강도와 신미성을 절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은 튼튼해요. 구조적 특징. 자, 이중 구조. 자, 금속의 캡, 얘를 코핑이라고 하는데 이 금속 캡의 위에다가 뼈대 역할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기사님들이 붓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올려가지고 색을 맞춰서 입히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붓을 이게 파우더에다가 물을 살짝 얹어가지고 올리고 올려서 색을 만들어서 도자기를 굽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얘도 대중들에게 많이 쓰였습니다. 자, 적용 비용이 그나마 금에 비하면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보철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 암 전치부 할 때 제일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임상적인 한계가 있어요. 얘는 블랙라인 현상. 뭐냐면 말 그대로 잇몸에 검게 퇴축돼서 금속 띠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것 때문이냐면 여기 PFM의 요 금속 때문에 요 잇몸에 만나 있는 요쪽에 여기 금속. 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자, 여기 만나는 여기 치은의 전치부에 만나는 요 금속 때문에 뭐가 생길 수가 있다? 검속이 검게 미쳐서 보철하고 나서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저 보철했는데 여기 시커멓게 보여요. 그러면서 자, 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미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뭘로 한다? 컬러리스 PFM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밑에 설명해드릴 거예요. 여기를 조금 더 짧게 하고 도자기를 좀 더 길게 만드는 컬러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자기라서 어떻게 된다? 삭제량을 많이 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께가 모두 필요해서 우리가 전부 금속감보다는 치아를 더 많이 깎아야 되고, 도자기를 얘를 굽다 보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죄송해요. 도제의 파절 가능성, 금속이 파절되진 않고 도제의 파절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PFM 도제 금속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르코니아 전부도제관이 있습니다. 자, 지르코니아나 전부도제관이나 얘는 한마디로 그냥 뭐냐면 전부 도제관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올 세라믹이에요. 다 올 세라믹인데 올 세라믹 종류에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엠프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 도제관이 있다. 또 도자기처럼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세라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부 도제관 신미의 최고 봉 왕좌 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왕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속 없이 전체가 뭐다?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발달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글라스 세라믹이라든지 이맥스라든지 또 다른 지르코니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얘는 구조적 특징 및 강점, 이거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거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뛰어난 신미성입니다. 뛰어난 신미성. 자, 자연 치아와 동일한 투명도를 재현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에 비춰봤을 때, 얘는 금속이 없으니까, 반짝반짝하고 투명한 느낌이 나고요. 형태와 색조를 자유롭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인접치와도 유사하게 조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자, 변색과 착색이 되지 않으면 산과 알칼리에 강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수한 생체 친화성. 자, 치주 조직에 블랙 라인을 만들지 않아요. 자극을 주지 않고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다? 얘가 최고인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지만 금에는 그닥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없지만 메탈이라고 해서 금속에 알러지 있는 분들은 PFM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잇몸에 치은에 막 간지럽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올 세라믹 전부 금속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로 얘는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된다? 앞니나 전치부, 속옷치, 웃을 때 좀 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 속옷치까지도 필요하고요. 변색이 심한 치아라든지 모양 이상한 치아들을 할 때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재료적 한계, 파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임상에는 지금 지르코니아를 제일 많이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올세라믹이라서 도자기 금속으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파절 위험이 있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깨질 위험성이 어떻다? 있다라는 거고요.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기사님들이 다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뭐 어떤 것도 다 손으로 만들지만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르코니아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부 도제관, 도자기로 만든 거. 여기 꼭 써놔야지. 네, 지르코니아라고 생각하고 풀면 안 된다. 시험은 아직은 좀 변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전부 도제관이기 때문에 치아 삭제량을 과다하게 합니다. 자, 구조적으로 금기인데요. 강도 확보를 위해서 신미성을 위해서 치아를 조금 많이 깎아야 돼요. 어느 정도 두께도 나와야 되고 투명도도 좋으려면 어느 정도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너무 많이 치아가 보철물이 파절되기가 쉽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구조적으로 금기 있어요. 자 미성숙치 신경이 너무 큰 치아는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노출되니까 하면 안 된다. 아예 신경치를 하고 하던가. 자, 두 번째 금기증. 치아가 너무 작거나 짧은 경우. 어떻다? 유지력이 부족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또 수업 시간이 끝나가는 관계로. 자,
이번 주도 수업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과제물 링크 주신 거 잘 풀어보시고 퀴즈도 잘 풀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구글 설문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여기다 나갈 거예요. 자 구글 설문지 꼭 잘 풀어주셔서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한 주 또 고생하셨고 우리는 또 즐거운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